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에서 있었던 주요 뉴스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초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진 의사가 메디케어 허위 청구 등 의료 사기 혐의로 징역 60년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서명운동 등 활발한 구명운동이 전개됐습니다. 뉴저지에서 류마티스 전문의로 활동해온 주 에리 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뉴저지 클리프턴 소재 뉴라이프 류머톨로지 센터를 운영하며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 비용 허위 청구로 88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했고 검찰은 최대 6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주 에리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주 씨는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 씨의 병원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던 매니저가 주 씨에게 누명을 씌웠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 씨를 변호하던 국선 변호사의 무성의한 대처와 더불어 재판부의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사회는 구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인들의 목소리를 법정에 전달했습니다. 검찰 구형의 부당함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한인 등 5천여 명이 함께했고 결심 공판에는 100여 명의 한인이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60년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은 징역 21개월형과 2년간의 보호감찰 그리고 241만 달러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주 에리 씨는 구속을 피할 수 없었지만 한인사회의 지지 덕분에 억울했던 지난 재판을 뒤집을 수 있었다며 재판에 참석한 한인들과 한인사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는 지난해 3개월 쌍둥이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수감 중인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 씨를 위해 지난 9월 구명위원회를 발족하고 청원서 서명운동과 모금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황기환 지사의 유해는 한국 시간으로 4월 10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마침내 고국당을 밟았습니다. 박민식 보훈처장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직접 공항에서 유해를 영접했는데요. 황 지사의 유해는 봉환식 후 대전 현충원의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황기환 지사의 유해는 지난 4월 10일 오전 9시 대한항공 K086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박민식 보훈처장 등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재단에선 박 처장과 이종찬 우당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 각각 정부와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표해 분양했고 묵념으로 황 지사의 뜻을 기렸습니다. 분양 뒤엔 정부가 1995년 황 지사에게 추서한 건국훈장 애국장이 헌정됐습니다. 황 지사의 유해는 공항 영접 행사 뒤 운구 차량에 실려 경찰차 선도 아래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모셔졌습니다. 대전 현충원에서 엄수된 황 지사 유해 봉환식은 황 지사의 공적을 소개하는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방부 의장대의 유해 운구 및 재단 안치, 그리고 박 처장과 각계 대표, 정부 초청 인사 및 학생 대표들의 분향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뉴욕 한인사회는 황기환 지사의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마지막 작별의 추모식을 개최하고 황 지사의 귀국기를 배웅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뉴욕 한인교회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김희환 뉴욕 총영사, 찰수윤 뉴욕 한인회장 등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함께했고 황 지사의 유해 봉환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했던 로버트 홀든 시의원이 추모사를 했고 황 지사의 묘를 발견한 뉴욕 한인교회 장철우 목사는 추모 시로 황 지사를 애도했습니다. 지난 6월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드디어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기철 초대청장은 문턱이 낮은 재외동포청이 돼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6월 5일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정보조직법 시행에 따라 인천에서 재외동포청 본청을, 서울에서는 통합민원실 역할을 할 재외동포청 서비스 지원센터를 각각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 연수구 부영 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식에 참석해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외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광부와 간호사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산하의 첫 청급 기관인 재외동포청의 출범으로 그간 외교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재외동포 지원과 재외국민 교육 지원, 국내 체류 지원 등 업무는 대부분 이관됐습니다. 서비스 지원센터에서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국적과 사증, 병역, 세무, 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정원 151명 규모, 지원센터에서는 25명이 근무합니다.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이기철 청장은 주 LA 총영사를 지낸 베테랑 외교관 출신으로 퇴임 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각종 논란으로 2달여 늦게 치러진 지난 6월 11일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서는 김광석 전 KCS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31대 뉴저지 한인회장에는 아드리아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에 김광석 전 KCS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지난 6월 11일 뉴욕과 뉴저지 일원 11개 투표소에서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김광석 후보는 총 6,116표 중 3,854표를 얻어 기호 2번 강진영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이번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당초 3월 5일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마친 김광석 후보의 후보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한인사회는 물론 역대 회장단까지 갈라져 뉴욕 한인회 회칙에 대한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찰스윤 회장과 김광석, 강진영 두 후보가 한인사회 화합을 위해 새롭게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하고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6월 11일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한 김광석 회장은 선거 다음 날부터 사실상 임기가 시작됐고 공식 취임식은 6월 27일 치러졌습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뉴저지 한인회도 31대 한인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결과 아드리아니 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히고 서류 검토와 인터뷰 등 절차를 걸쳐 당선을 공고했습니다. 신임 회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올해 초부터 뉴욕 한인사화는 40년 만에 뉴욕에서 열리는 한인체전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지난 6월 34개 지역에서 만여 명이 참가한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2박 3일간의 열띤 경쟁 끝에 개최지 뉴욕이 종합 우승을, 뉴저지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22회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가 뉴욕주의 종합 우승과 함께 폐막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간 열전을 치른 체육대회는 미 전역 34개 지역에서 만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체전은 1983년 이후 40년 만에 뉴욕에서 개최됐으며 꿈이 있는 뉴욕에서 하나 되는 미주체전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미주 한인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장이 됐습니다. 축구와 농구, 태권도, 테니스 등 총 20개 종목에서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 종합 우승은 금메달 21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8개를 획득해 종합 점수 5,368점을 받은 뉴욕주가 차지했습니다. 준우승은 뉴저지에 돌아갔고 3위는 텍사스 댈러스가 차지했습니다. 폐막식은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체전 관계자들, 김희환 뉴욕 총영사,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 등이 참석해 미주체전을 준비한 뉴욕 대한체육회와 협력업체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해온 한인 2, 3세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한인으로서 자긍심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22회 미주체전은 다음 대회가 열리는 LA로 대회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으로 바로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모두 면제됩니다. 지난 10월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10월 18일 경찰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과 뉴저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갖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신체 검사만 받으면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뉴저지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뉴욕 총영사관에서 인증한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문, 영문 운전면허 경력 증명서, 비자 등 1년 이상 미국 체류 신분 증명서류, 수수료 $24와 뉴저지 차량국에서 요구하는 뉴저지 거주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뉴저지 차량국 사무소를 방문하면 30일 유효 임시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고 이후 2주 안으로 정식 운전면허증이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집니다. 아울러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와 기능시험 없이 적성 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1월 치러진 본선거에서는 27명의 한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뉴욕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린다이 후보와 줄리원 후보가 승리했고 뉴저지 주하원 엘렌박 후보도 승리하는 등 한인 정치인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뉴욕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23선거구 린다이 민주당 후보와 26선거구 줄리원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린다이 후보는 63.9%, 줄리원 후보는 79.8%의 득표율로 상대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37선거구 주하원 의원 엘렌박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33.6%를 획득해 후보 4명 중 1위로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한인시장도 탄생했습니다. 잉그리드 클립스 시장 선거에서 박명근 공화당 후보가 또 다른 한인 후보인 민주당 크리스 김 후보에 승리해 1월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리츠필드 시장에 도전한 데니스 심 무소속 후보는 3위로 낙선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민석준, 이상희 후보와 공화당의 원유봉 후보 등 한인 3명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특히 원유봉 후보는 지난 2017년 처음 시의원에 도전한 이후 해마다 출마해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둬 그야말로 7전 8기를 이뤄냈습니다. 이외 준정 해링턴팍 시의원은 5선에 폴윤 포트리 시의원과 김봉준 노르드 시의원도 연임에 성공했고 클로스터 시의원에 도전한 크리스토퍼 조, 리츠필드 사라김 후보도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한국을 김치 종주국으로 규정한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지지 결의안이 연방 하원에서 소개됐습니다. 김치의 날을 축하하고 홍보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한국계 영킴 하원 의원은 지난 12월 6일 하원 본회의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는 것에 지지를 표하는 결의안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치데이를 지지하기 위해 나왔다며 배추나 다른 채소를 절여 만든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치의 날 결의안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했고 다른 한국계 의원인 앤디 킴, 미셸 스틸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의안은 법률적 효력은 없지만 연방의회 차원에서 김치가 한국 요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하원 의원회관인 캐논 빌딩 낸시 펠로시 룸에서 김치의 날을 축하하고 김치를 홍보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그릇에 담은 열무김치와 포기김치, 갓김치, 묵은지, 총각김치, 깍두기 등이 놓였고 그 주변에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김치 관련 제품이 전시됐습니다. 행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주 한인이민사박물관, 미 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등이 주최했고 행사에는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 김춘진 AT 사장, 김민선 한인이민사박물관 관장 등을 비롯해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뉴저지주 하원이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자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 그리고 뉴저지까지 8개 주에서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의회에서 올해도 북한 인권법 처리가 불발하며 1년 넘는 공백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상원과 하원에는 각각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영킴 하원의원 주도로 발의된 북한 인권법 재승인안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의회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다음 달 초까지 상하원이 모두 휴회한 상황이어서 올해 안에 관련 법이 처리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04년 처음으로 한시법인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잇따라 연장안을 통과시켜 왔습니다. 2018년 법안의 경우 만료 시한을 넘겨 처리됐지만 1년 넘도록 공백이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북한 인권법은 2022년 9월 30일을 종료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27일 2023년 메트로카드 옴니 이용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1월에서 11월까지 이용 실태를 집계한 결과 메트로카드는 7번 전철 플러싱에서 메인스트릿역에서 총 630만 회가 사용돼 가장 많았습니다. 옴니는 그랜드 센트럴부터 42가역에서 총 540만 회 사용됐습니다. 화장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E, F, M, R 노선이 다니는 74가 잭슨하이츠, 루즈벨트역과 L 4에서 6, N, Q, R, W 노선이 지나는 14가 유니온 스퀘어 역이었습니다. 가장 붐비는 노선은 6번 노선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약 1억 4천만 명이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 이용객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신년 전야 행사 대비 변경된 대중교통 운행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1번 라인 전철은 31일 오후 11시 45분부터 새해 첫날 오전 0시 15분까지 30분 동안 50가역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NQR 열차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에 49가역을 건너뛰고 운행합니다. 타임스퀘어 42가역 출입구는 볼드랍 행사를 위해 31일 폐쇄될 예정입니다. 버스의 경우 31일은 기존 일정 그대로 운행되지만 타임스퀘어 인근 지역인 미드타운의 많은 도로가 볼드랍 행사로 폐쇄됨에 따라 일부 노선은 우회 운행될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 모든 전철과 버스는 일요일 일정에 따라 운행됩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8일 오전 6시 15분경 플러싱 노던 앤 파슨스 블러바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전동 스쿠터 운전자가 빨간색 트랙터 트레일러와 충돌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사건 발생 직후 노던 블러바드를 따라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고 스쿠터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피해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NYPD는 메인주 번호판이 달린 트레일러 차량과 운전자를 수배 중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